뉴욕 양키스는 영구 결번 선수가 22명입니다. 요기 베라와 빌 디키가 8번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영구 결번은 21개인데요. 1939년 메이저리그 최초의 영구 결번 선수가 된 루 게릭의 4번을 시작으로 1948년 베이브 루스의 3번, 1952년 조 디마지오의 5번, 1969년 미키 맨틀의 7번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특히 양키스의 영구 결번은 1990년대 후반 전성기를 이끈 멤버들의 가세로 확 늘어나게 되는데요. 1993년 레지 잭슨과 1997년 돈 매팅리, 그리고 2003년 론 기드리 이후 정체 상태에 있던 양키스의 영구 결번은 2013년 마리아노 리베라, 2014년 조 토레, 2015년 버뉴 윌리엄스, 호르헤 포사다, 앤디 패티트, 2017년 데릭 지터 6명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2004년 이후 양키스의 영구 결번은 코어포 선수들과 버니 윌리엄스, 조 토레인 겁니다. 양키스의 다음 영구 결번 선수는 아마 CC 사바시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바시아는 양키스에서 데뷔한 선수는 아니지만 134승이 양키스 역대 10위에 해당되며 2009년 우승 당시 주역이었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감과 동시에 영구 결번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양키스의 높은 번호대 영구 결번은 42번인 마리아노 리베라, 44번인 레지 잭슨, 46번인 앤디 패티트, 49번인 론 기드리, 51번인 버뉴 윌리엄스에 이어 사바시아가 달았던 52번으로 확장됩니다. 한편 마지막 2009년 우승 멤버로 양키스에서 14년을 뛴 브렛 가드너는 양키스가 $750만 팀 옵션을 거절하자 $230만 선수 옵션을 쓰는 대신 자유의 몸이 되는 쪽을 선택했는데요. 가드너는 이대로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영구 결번을 따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바시아 다음으로 양키스의 영구 결번을 가져갈 선수는 누가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딱 한 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리 콜이 미친 9년을 보내지 않는 한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애런 저지입니다. 그리고 저지가 영구 결번이 된다면 아이스하키에서는 웨인 그레츠키의 99번이 전 구단 영구 결번이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최초의 99번 영구 결번이 탄생하는데요. 현재 영구 결번 중 가장 높은 때 번호는 칼튼 피스크가 화이삭스에서 얻어낸 72번입니다. 참고로 피스크는 레드삭스에서는 27번이 영구 결번인데요. 1981년 레드삭스에서 화이삭스로 간 피스크는 화이삭스에 27번을 단 선수가 있자 72번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애런 저지는 영구 결번 선수의 커리어를 만들고 양키스에서 은퇴할 수 있을까요? 1992년 4월 26일생인 저지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캘리포니아주 린든에 거주하는 백인 교사 부부에게 입양됩니다. 저지에게는 형 존이 있는데요. 순수 한국인 혈통을 가진 형도 저지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입양됐습니다. 저지의 형은 한때 한국으로 건너와 영어 강사로 일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형과 함께 성장하면서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진 저지는 마이너 시절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롭 레프 스나이더와 룸메이트가 됨으로써 레프 스나이더와 절친이 됩니다. 키 201cm의 거구로 농구팀 센터와 함께 풋볼팀의 와이드 리시버였던 저지에게 노틀데임, 스탠퍼드, UCLA가 타이트엔드로서 풋볼 장학금을 제안하는데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으로 베리 본즈를 좋아했던 저지는 자신을 투수로 뽑은 오클랜드의 31라운드 지명을 거절하고 야구 장학금을 제안한 프레스노 대학으로 갑니다. 고교 졸업 당시 저지의 컴패리즈는 203cm의 장신과 어마어마하게 큰 손으로 100마일을 던졌던 JR 리차드였습니다. 1루수였던 203cm의 덕피스터를 투수로 전환시킨 바 있는 프레스노 대학 감독은 그러나 저지에게는 투수를 시키지 않는데요. 저지의 운동 능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연습 배팅 때는 엄청난 타구를 날리지만 막상 경기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저지는 3학년 들어 성적이 크게 좋아짐으로써 2013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후반대 선수로 평가받는데요. 24순위 지명권을 가진 오클랜드가 한 번 더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클랜드는 빌리 맥키니를 뽑게 되고 양키스가 닉 스위셔 보상 지명권으로 받은 32순위 지명권을 저지에게 쓰게 됩니다. 당시 베이스볼 아메리카의 리포트를 보면 블레이크 그리핀과 같은 외모로
많은 삼진과 함께 30개 이상의 홈런을 치는 2할 오픈 타자가 될 수 있다였습니다. 저지는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았는데요. 이에 2017년 베이스볼 아메리카 랭킹은 92로 1위인 보스턴 앤드류 베닌텐디, 5위인 양키스 글레이버 토레스, 7위인 다저스 코디 벨린저 등과 비교하면 순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지는 느리지만 멈춤 없이 자신의 넓은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적응 능력을 늘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8월 13일 템파베이와의 홈경기에서 8번 타자로 데뷔전을 치른 저지는 첫 타석에서 홈런을 때려냅니다. 정말 재밌는 건 7번 타자인 타일러 오스틴도 저지 바로 앞에서 데뷔 타석 홈런을 날린 거였는데요. 맷 앤드리스를 상대로 백투백 홈런을 날린 둘은 같은 경기에서 나란히 데뷔 타석 홈런을 때려낸 최초의 듀오가 됩니다. 게리 산체스가 엄청난 홈런쇼를 선보이고 타일러 오스틴도 가능성을 보여준 2016년. 그러나 저지는 27경기에서 타율 1할 7푼 9리 4홈런에 그치고 시즌을 마감하는데요. 저지는 이때 자신의 핸드폰 시작 화면에 179라는 숫자를 적어넣게 됩니다. 우에하라가 재수를 했던 19살 때를 잊지 말자고 등번호 19번을 고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7년은 내셔널리그는 코디 벨린저, 아메리칸리그는 애런 저지가 등장한 해였습니다. 저지라는 이름 덕분에 판사님이 된 저지는 저지스 챔버스라는 전용 응원석과 온라이즈 응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저지는 그의 유니폼 판매 1위를 하는데요. 신인이 전체 1위에 오른 건 2015년 시카고 컵스 크리스 브라이언트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양키스 최고 기록이자 비약물 선수 최고 기록이라 할 수 있는 1961년 로저 메리스의 61홈런도 기대됐던 저지는 8월에 3홈런으로 부진했는데요. 하지만 9월에만 15개를 몰아침으로써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마크 맥과이어의 49홈런 신인 기록을 경신합니다. 당시 저는 아메리칸 리그 MVP 대결에서 애런 저지가 승리할 거라고 했다가 MLB쇼를 진행했던 김태우 캐스터에게 두고두고 놀림을 받게 됐는데요. 저지는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에서 8.3 대 7.6, 레퍼런스에서 8.0 대 7.7로 우위를 보이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1위표 2대 27이라는 완패를 호세 알투베에게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레드 린과 스즈키 이치로에 이은 세 번째 신인왕 MVP 동시 수상이 무산된 저지는 2018년 50경기, 2019년 60경기, 2020년 60경기 중 32경기를 결장하며 인저리 프로온 선수가 됩니다. 2018년과 2019년 유니폼 판매 1위였던 저지는 2020년 무키 배츠에게 1위를 내줍니다. 그리고 인기 선수 판도에 큰 변화가 일어난 지난해에는 더 크게 떨어지는데요. 지난해 유니폼 판매 순위는 1위가 무키 배츠, 2위가 페르난도 타티스였고 저지는 5위 커쇼와 6위 벨린저에 이어 7위였습니다. 참고로 8위는 시거, 9위는 오타니였습니다. 하지만 저지로서는 루키 시즌 이후 처음으로 부상을 털어낸 의미 있는 시즌이었는데요. 2017년 155경기 이후 가장 많은 148경기에 출전한 저지는 마지막 32경기에서 15개의 홈런을 날리면서 양키스의 포스트 시즌 레이스를 이끌더니 양키스가 탈락 위기에 몰린 최종전에서는 빗맞긴 했지만 끝내기 안타를 날림으로써 양키스에게 가을 야구를 선물합니다. 저지의 데뷔 첫 끝내기였습니다. 비록 양키스는 와일드카드 경기를 패했지만 39홈런 98타점으로 시즌을 끝낸 저지는 오타니, 게레로, 시미언에 이어 MVP 투표 4위에 오르게 됩니다. 저지는 통산 158개의 홈런이 양키스로부터 드래프트 지명을 받은 선수 중 4위에 해당되는데요. 1위는 275개를 기록한 호르헤 포사다, 2위는 260개의 데릭 지터, 3위는 222개의 돈 매팅리로 4시즌 정도를 더 뛰면 포사다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저지는 올해가 6년차 시즌으로 시즌이 끝나면 FA가 됩니다. 이에 양키스에 남으려면 연장 계약이 필요합니다. 저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라면 다음 10년을 양키스에서 뛸 것이다라는 말로 양키스 잔류를 강하게 희망했는데요. 양키스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 또한 저지와의 연장 계약 협상이 이번 겨울에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리더십과 인성이 뛰어난 저지에 대해서는 할 스타인브레너 구단주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FA가 되기 전 데릭 지터의 상황과 현재 저지의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2001년 시즌이 끝나면 FA가 됐던 지터는 2000년 시즌 종료 후 양키스와 10년 1억 8,9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이는 A로드의 2억 5,200만 달러에 이어 당시 계약 규모 역대 2위, 매니 라미레스의 8년 1억 6천만 달러에 이은 평균 연봉 2위 계약이었는데요. 조지 스타인브레너 구단주는 그보다 1년 앞서 지터 측이 제시한 연장 계약을 거절했다가 몸값 폭등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지터에게 더 많은 돈을 주게 됩니다. 당시 지터가 지금의 저지와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흥행력을 가진 선수였고 이미 4개의 우승 반지를 손에 넣은 상황이었으며 뛰어난 내구성을 증명한 27세 선수였던 반면 늦게 데뷔한 저지는 올해가 30세 시즌이며 내구성이 불안하고 반지도 없는 데다 심지어 아버지에 비해 씀씀이가 적은 아들이 구단주라는 점도 불리한 부분입니다. 이에 양키스가 카를로스 코레아 또는 프레디 프리먼과 계약을 포기한다고 해도 저지의 양보가 있지 않는다면 협상은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저지는 몸값을 낮추면서 양키스에 남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터처럼 영구 결번을 따내는 양키스의 종신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양키스에서 14년을 뛰었지만 우승 반지 없이 은퇴함으로써 양키스의 영구 결번 선수 중 유일하게 우승하지 못한 돈 매팅리와 달리 양키스에게 우승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지의 재계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